아, 나는 양향성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때 내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다. 아마 6살 때쯤이었을까? 외향성, 내향성은 MBTI 16가지 성격 유형에서도 자주 언급돼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성격 특성의 핵심 기준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는가이다. 즉, 내가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지, 안에서 얻는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인지.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에너지가 올라가고 활발한 대화나 새로운 자극 속에서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에 내향성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사회적 활동이 너무 많아지면 그 이후엔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 두 특성은 외향과 내향이 각각 양쪽 끝에 위치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고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양향성이라고 한다. 양향성은 상황에 따라 외향적인 모습과 내향적인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성격 특성이다. 자, 그럼 이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로 회사에서 전체 회식을 끝내고 2차를 가려는 상황이다. 몇몇 동료들이 노래방을 가자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차를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대체로 외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반대로 조용히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즉,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히려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람들은 바로 양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2차도 잘 가고 노래방에서도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는 편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미련 없이 집을 선택하기도 한다.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오늘 왜 안 가지? 평소에는 꼭 갔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향성일 가능성이 높다. 상황과 에너지 상태에 따라 외향적인 행동과 내향적인 선택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는 일이 한창 바쁠 때 카톡 메시지 울림이 울린 상황이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카톡 알림이 오면 보통은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짧게라도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람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바쁜데 조금 있다가 연락할게 라는 식의 답변으로 바로 반응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잠깐 대화를 이어가기도 한다. 반대로 외향성이 낮은 내향성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메시지가 오면 알림을 보더라도 바로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집중의 흐름이 끊기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양향성에 가까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지금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면 내향적인 사람처럼 메시지 답변을 미뤄두고 먼저 일을 끝내려 한다. 하지만 누가 보냈냐에 따라 또는 급한 상황의 정도에 따라 메시지의 답변을 바로 보내기도 한다. 즉, 상황과 그 관계에 따라 반응 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편이다. 이렇게 성격 특성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로는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이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는 사람을 발견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이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다. 와, 여기서 다 만나네. 잘 지내? 이렇게 반갑게 말을 걸며 잠깐의 대화를 이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우연한 만남 자체가 이들에게는 작은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스친다. 지금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까? 괜히 대화를 시작하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조용히 볼일만 보고 그냥 가자 라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양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도 한다. 내 상태가 좋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내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굳이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도 한다. 네 번째 사례는 여행지에서 길을 걷다가 현지 사람들이 작은 공연을 하고 있는 걸 봤다.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함께 춤을 추자고 손짓을 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경험 자체가 여행의 재미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계획이 없던 상황이어도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면서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반면에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긴 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건 쉽지 않다. 그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 그 장면을 구경하는 것으로 즐기곤 한다. 양향성을 가진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즉흥적인 상황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피곤하거나 조용한 여행을 하고 싶은 날에는 그냥 지나가기도 한다. 그날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스스로를 꽤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고 사교 모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회사를 다닐 때도 꽤 주도적인 편이었고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는 자리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혼자 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어떤 날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겁고 활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하고 오히려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는 양향성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다. 그때 내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다. 아마 6살 때쯤이었을까? 그 당시 주로 집 마당에서 놀곤 했는데 가끔 집 밖에서 놀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근데 대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모르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얼른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던 어린 시절의 내가 생각이 났다. 돌이켜보면 내 기질적인 성격은 외향성이 강한 편이 아니었던 것 같다. 다만 또래들과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내 안에 외향적인 면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내향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내가 학교라는 외부 환경을 통해 내 안의 외향성이 나타난 것이다. 외향성이라는 기질적 성격 특성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느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더 많이 얻고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새로운 자극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참여하기도 한다. 반대로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활동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 그 이후에 혼자만의 시간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위치를 한다. 양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나 그날의 컨디션, 에너지 상태에 따라 외향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내향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즉, 어떤 날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나는 지금 나의 에너지 방식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이런 질문이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다음 시간에는 빅5 중에서 우호성에 대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